네, 어제도 확진자가 추가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뿐 아니라 공포감도 전염되는 양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을 피하고 또 모임을 꺼리는 등 불안감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겪게 되는데요.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만나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감을 잘 관리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윤대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공포감, 우울감 이것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포감이나 우울감이 장기화하면 또 우리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스트레스라는 거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극과 그거에 대한 예민도, 나에 대한 어떤 반응의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인 공포다 보니 자극도 늘어나고, 이게 길어지다 보면 작은 거에도 더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예민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다니시던 불안 공포로 외래에 찾던 분들이 증세가 악화되거나 공포 때문에 병원에 오시진 많지만 새로운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네. 이제 문제는 공포나 불안감이 나 자신이나 가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파시키진 않을까? 이런 또 대인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회적으로 확대돼서 일부에서는 인종주의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 SNS를 봤더니 동양인 분이 멋지게 자기 사진을 올린 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마음에 안 들다는 거를 너는 코로나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은 좀 보이지 않는 공포에 대해서 외부에 이렇게 좀 투사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작게 봐도 그러다 보면은 부부관계부터 사회관계 여러 가지 인간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이제 문제는 이런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커지고 오래되게 되면 혹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극도의 불안 체험을 하신 분은 그런 극단적인 어떤 경험까지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안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요, 인지기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중요한 기능에 저하가 올 수 있어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잘 관리하느냐라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있을지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불면증 예만 들어도 불면증을 일으킨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졌는데도 만성불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이 불안을 만들어서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불안은 오늘 좀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불안은 피하면 더 커지기 때문에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직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신의 보건 측면에서 위기관리 행동은 하는 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좀 힐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약물 치료만큼 효과가 있는 게 가벼운 산책 같은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움 치료들기 쉬운데 또 하던 운동 또 안 하셨더라도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운동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감 소통만한 게 없겠죠. 가까운 가족, 친지와 적절한 공간에서 시간을 내셔서 함께 서로의 위로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